포스코홀딩스 2026 내년 리튬 사업부 흑자 전환, 확정된 미래가 온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오늘은 배터리 8대 종목 가운데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포홀 보고 나면 배터리 8대 종목, 여기에 삼성 SDI도 분석해드렸으니까 9대 종목 모두 살펴보게 되는 거네요. 포스코 하면 과거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종목으로 유명하죠. 지난 2007년 3월 당시 오마하의 편지에서 포스코 주식 349만 주,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후 2014년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약 40%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는데 버핏도 한국 주식으론 별 수 없었나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 나왔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 코스피 시총 15위, 시가총액 20조 원대로 배터리 8대 종목 가운데 시총 2위 종목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상품 클릭하거나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회사였던 포스코에서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022년 철강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를 물적 분할하며 지주사로 전환했죠. 2024년 기준 매출 가운데 철강이 51% 비중이고 인프라 46%, 2차 전지 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철강은 기존의 포스코 스틸리온이 담당하던 본업 사업이고요. 인프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ENC, 구 포스코 건설입니다. 이들이 담당하는 자원개발, 무역, 건설, 에너지 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고요. 2차 전지는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재활용 등 EV 배터리 소재 사업인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아르헨티나 등 총 16개 연결 대상 종속 회사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하는 회사죠. 현재 포스코 그룹의 7대 핵심 사업은 철강, 2차 전지 소재, 리튬 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 인프라, 식량 등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철강, 이 원재료인 철광석 등 수입 비중이 높아서 환율이 하락할 때 수혜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철강업의 전방 산업은 자동차, 조선, 가전 등입니다. 포스코가 만드는 철강 중에 조선에 들어가는 게 열연, 자동차, 가전에 들어가는 게 냉연, 강관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그 밖에도 후판, 선재 등을 생산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2030 성장 비전으로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탄소 중립에 대응한 그린 스틸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경쟁력을 보유한 해외 중심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강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죠. 이러한 업황이 점차 풀릴 것이라는 전망들은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 주도의 감산 유도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요. 각국의 무역 장벽과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요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이를 완수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혜자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매출 가운데 철강이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러한 철강 업황에 대한 전망, 또 그린 철강 생산 경쟁력 이런 것들 중요하겠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배터리 산업 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리튬 등 배터리 소재 채굴과 생산에서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와 ESS의 필수적인 원료이며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산업을 위해서 중요한 광물 자원이죠.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서 대규모 리튬 염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최종 3단계 공장까지 완공했을 때 10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호주 등 리튬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리튬 자원 확보를 통해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포스코그룹은 아르헨티나와 한국 전남에 각각 리튬 공장을 준공해 연산 6만 8천 톤, 전기차 160만 대의 공급 가능한 생산 능력을 갖췄고요. 염수 리튬은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공장에서 올해 생산량 5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호주 필바라와 협력해서 광석 리튬을 가공하고 있으며 올해 풀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난해 연말경에는 호주 광산 기업 헨콕과 손잡고 연산 3만 톤 규모의 리튬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차 7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며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리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시장 회복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헨콕과의 협력은 미국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리튬 원료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올해부터 미국 IRA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정한 중국 등 해외 우려기관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쓰게 되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포스코는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을 통해서 2012년부터 LG화학에 양극재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음극재도 공급하며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등 LG그룹과 배터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1,700억 원을 투자해서 GS와의 합작법인인 포스코 GS 에코 머트리얼즈를 설립해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 시너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사업 확장 눈에 띄고 있죠. 또한 포스코는 보다 더 친환경적인 채굴, 정제 방식을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채굴부터 생산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해 있고 뿐만 아니라 니켈, 흑연, 망간 등 배터리 소재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배터리 소재 공급망 기업, 배터리 원료 수직 계열화 기업이라는 점, 중요한 투자 포인트 가운데 하나죠. 리튬 채굴, 배터리 소재 공급망, 수직 계열화,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환경 채굴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성 강화는 포스코의 장기적인 비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친환경 기술은 철강 제조로까지 이어집니다. 본업 철강, 에너지, 건축에다 신사업 2차 전지 소재, 광물, 그리고 부각되진 않았지만 수소와 식량 쪽 사업도 개척해서 탈탄소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핵심 기술의 개발,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50만 톤, 2050년까지 7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했고 이제 앞으로 전략적 투자가 향후 성장의 핵심 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그룹은 전체적으로 자산 효율화와 구조조정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데 집중했고요. 수익성 낮은 자산은 손실로 정리하고 일부 자산은 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푸아뉴기니 중유발전법인, P&O 케미칼, 신일본제철 지분 등을 매각했죠. 또한 회사채와 장기 차입금 상환에도 집중했습니다. 포스코그룹 측은 앞으로 추가 자산을 매각해서 2조 7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포스코그룹이 장기 비전으로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해온 만큼 2차 전지 소재, 글로벌 제철소 투자 등 전략적 사업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공장, 인도 JSW 그룹과의 합작을 통한 제철소 건설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가운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주가 22만 7,500원에서 바닥을 찍고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무려 50%가량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주가 저가로 밀렸을 때는 미국의 철강 관세 25% 부과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뚝 떨어졌다가 이후에 바로 바닥을 찍고 올라서서 200일선을 넘어서면서 하락 추세에서 추세 전환 시도로까지 이어졌었는데요. 하지만 3월 중순에 주가가 꺾이더니 이후 상호관세 25% 부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하락세를 띠는 모습입니다. 최근 철강,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등 미국발 관세 이슈로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 여파가 포스코홀딩스에 반영됐지만 그래도 2차 전지주 가운데 좋은 모습을 2, 3월에는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실적 전망 추이를 보시면 지난해보다는 올해와 내년으로 갈수록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등 마진과 ROE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실적의 리즈 시절은 2021년과 2022년이었네요.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지분율은 중장기적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2005년 당시에는 70%에 육박했는데 50% 전후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한 단계 낮아졌다가 2023년 전후로 훅 떨어져서 현재는 20%대를 기록 중입니다. 주주 구성은 자사주가 8.5%이고 국민연금공단 7.3%, 블랙록 펀드와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LP 등이 5%대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30일 이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이고요. 그 전엔 SK텔레콤이 최대 주주였습니다. PBR 밴드를 보시면 0.7배 전후로 움직이는데 가장 고밸류였었을 때는 2007년 당시와 2023년 당시 각각 철강의 호황과 2차 전지 기대감이 있었을 때라고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0.37배 수준, 예상 PER은 14배, 배당 수익률 3.66% 수준입니다. 코스피 대비 포스코홀딩스의 배당 수익률은 좋은 편이지만 2020년 당시 7%까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다가 현재 반토막으로 3% 중반 수준이네요. 아직은 2차 전지 소재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올 상승 사이클을 위한 준비로 수요 대응을 위한 양산 가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내년쯤 리튬 사업에서 흑자 전환 기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익 증가와 리튬 흑자 전환이 주가를 일으켜 세워줄지 내년으로 갈수록 기대감이 모일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특히 향후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의 이익과 마진은 커질 겁니다. 주가에 매우 유리하겠죠. 리튬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포스코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역시 투자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최근 증권가 의견에서는 내년 리튬 사업의 흑자 전환이 기대되며 이와 함께 이익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려보다는 기대를 가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적인 트렌드 속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주목되고 있고요. 생산 잠재력이 높고 리튬 자원량의 60%를 차지하는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자원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에 대해 주식시장에서 포스코에 대해 주목할 시점 그리고 내년 리튬 사업의 흑자 턴어라운드 시기에 주가가 비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내년 예정된 미래 리튬 사업부의 흑자 전환 지금까지 저는 권미란이었습니다.